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13년 되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사실 모든 연애에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떤 연애는 이 대화가 말이야 방구야 하는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연애는 나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상대를 챙기느라 바보 온다를 키우는 평강공주 같은 연애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일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도 될까?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이 만남이 사랑인지 아닌지 깨닫기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하는 고민이 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끝나는 연애와 계산하는 만남에서는 알 수 없었던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오래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오늘 오래가는 사랑의 비결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그들은 서로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그 언어에 맞게 대화할 줄을 압니다. 사랑의 언어가 뭐냐고요? 이게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언어 말고요. 개인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진짜 유명하잖아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에서도 남과 여의 사고방식과 감정의 표현 차이를 이해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이 남과 여를 떠나서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랑의 언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요. 그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거나 표현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5가지 언어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인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 중에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런 호감과 설레임의 감정이 너무 커서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즐겁고 들뜨고 막 그렇잖아요. 실제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막 팡팡 터지는데 이게 1년? 길어봤자 한 3년이면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연애 초기의 감정은 약해질 수밖에 없대요. 외모나 직업, 환경과 같이 외부 조건으로 느끼는 호감만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도 조건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오래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호르몬이 주는 감정을 대체할 어떤 애정과 성숙한 사랑의 방식을 익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진솔하게 탐구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관계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며 소통할 때 사랑은 더 깊고 안정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외국어 배울 때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되게 집중하고 듣고 보고 표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사랑은 이해와 수용, 존중, 배려와 같은 모습인데 그 중심이 타인에게만 가 있어도 안 되고 나만을 향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주파수의 언어로 서로의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서로의 결핍,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에게나 좋은 사람 말고요. 딱 나에게 좋은 사람, 딱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알려면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그의 경험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위에 이야기했던 어떤 서로의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내면의 무늬, 어떤 내적인 경험을 알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컴플레인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못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제가 저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갈망이 컸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오래 지내고 보니까 그가 막 이런 저를 사랑해서 막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다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특성이 저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성실함과 특별함을 제가 더욱 특별하게 느끼고 그와 지낼수록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들은 각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행복과 이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도 일어나고 학교로 직장으로 해야 될 일로 자리를 털고 나가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또 하기 싫기도 하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이 내게 익숙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시간, 마음, 공간, 재산, 음식,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함께 행복과 더 좋은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거나 서로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면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함께 일상의 루틴을 지켜주고 또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것, 또 타오르는 불꽃의 크기로 사랑을 재지 마시고요. 그 불꽃이 오래 타도록 서로의 불꽃에 땔감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남편과 16년을 함께 했는데요. 뭐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긴 하겠지만 아직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남편을 인도에서 만났거든요. 2008년에 제가 인도 배낭여행을 갔을 때 되게 꼬질꼬질한 여자의 옆에 더 꼬질꼬질한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남편은 26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오빠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하느라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아주 그냥 말쑥한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인도 더위에 맨날 땀에 쩔고 막 피곤에 쩔고 여행에 쩔어서 진짜 내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서로 가진 것, 뭐 자랑할 거 하나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경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와 있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 저희도 물론 설레고 보고 싶고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통화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지만 연애하던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시간의 복리를 쌓아서 살면 살수록 그가 더 멋있고 재미있고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뭣도 모르던 시절에 진짜 나다운 경험을 해보겠다 그 하나로 익숙한 곳에 떠났던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갔던 그곳, 그 시간에서 그런 마음으로 온 그를 만날 수 있었고 또 결이 맞는 사람과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사랑도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잖아요. 더욱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대의 사랑의 언어 이전에 나의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경험이 어떤 결핍과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꼭 잘 살펴보세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때마다 그 상황과 감정, 행동을 기록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이론이나 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게 직접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래 고정 댓글에 내가 나답고 기쁘고 유익하게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언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끝나는 얕은 연애의 감정 대신 오래가는 진지하고 안온한 사랑을 원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의 결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우주 같은 유튜브에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로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하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이 인연을 통해 인생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통로가 될 거예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적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음 이야기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